네,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모든 2차전지 종목들이 다 죽을 쓰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바이든 사퇴 이슈로 인해서 유권자 교체 이슈가 시장에서 반짝 호재로 작용하고 지금은 시세를 또 다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지금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장중에 또 뉴스가 나왔었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 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고 하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자,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금리도 곧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정체 구간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뭐 기업 밸류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대선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지난주 주말에 사퇴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금 다음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잠깐 표를 같이 좀 보시면 7월 이후로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카멜라 해리스 당선 확률이 크게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뛰었던 트럼프 당선 확률도 좀 조정을 보이면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 보유자들이 당장 집중해야 할 이슈는 미국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를 누구로 출마시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후보 확정 이후에 트럼프와 해당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누구를 후보로 올리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경선을 해서 뽑아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해리스 부통이 바로 후보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서 해리스 부통을 대선 후보로 올리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21일 현지 시간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이후로 상원 의원들이랑 접촉을 한다던가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던가 거의 뭐 확정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캠프 이름도 뭐 해리스를 대통령으로라는 명칭으로 바꿨을 만큼 지지 의사가 좀 확실해 보여요.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 카밀라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밀던 정책과 방향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일단 헬스케어랑 바이오, 친환경이랑 재생에너지, 뭐 건설 부동산, IT 기술 쪽으로 중심을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 뉴딜도 지지를 하면서 뭐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수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때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선 자체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상위 종목에는 2차전지가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부진하다는 것은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아프다는 의미고 지금 지수가 800 이하로 깨지는 거는 올해 초 이후로 두 번째가 될 거예요. 만약에 깨지면. 그래서 800선이 깨지면 시장 투심이 좀 많이 무너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신용잔고도 꽤 높은 상태예요. 유가증권과 코스닥을 합산하면 20조가 넘어가는 잔고인데 작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시장이 줄하락했던 당시에도 8월 신용잔고가 20조를 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급락이 좀 나타나면서 신용잔고가 16에서 17조까지 좀 빠졌었는데 지금 잔고 상태를 보면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신용잔고를 한번 좀 터트리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신용잔고가 터지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패닉셀로 주식을 던질 게 아니라 패닉셀로 나오는 물량을 좀 지켜보다가 밑에서 받아먹는 형식도 좀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신용잔고가 지난 8월에는 코스피 10조, 코스닥 10조 이 정도 좀 동등한 비율이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 11조, 코스닥 9조 정도 되는 비율이에요. 지금 코스피 쪽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신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스코홀딩스는 신용 잔고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신용 반대 매매 걱정은 타 종목 대비해서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는 미국 대선으로 인한 증시 변동폭 확대가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 이틀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 이외에는 좀 돈을 벌기 힘든 장이에요. 차라리 시장이 한번 무너지고 밑에서 물갈이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어려운 장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괜히 매매하지 마시고 들고 계신 종목을 지키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8월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새로운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호실적을 기대로 하는 섹터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일단 반도체, 자동차, 석유, 화학,
선박, 디스플레이, 컴퓨터 바이오스, 가전 이쪽으로 수출이 좀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랑 선박, 컴퓨터가 좀 눈에 띕니다. 근데 반도체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도 오늘 좀 크게 빠지는 흐름이고요. 컴퓨터는 삼성과 LG전자겠죠. LG전자도 좀 빠지고 있고 선박도 수출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시세를 주는 조선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는 와중에 이 HD 한국 조선해양은 신고가를 찍었고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는 눌렸다가 다시 반등 시도하는 상태고 삼광밴드랑 태강 같은 기자재 종목들도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시장 지수와는 좀 반대로 강하게 흐름을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이번 하반기에는 포트에 조선 관련주 아무거나 하나만 꼭 집어 넣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미포, 성광밴드, 태광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비중 10%만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한 켠에서 묵묵하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주고 있을 겁니다. 하반기 주도주는 조선 종목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오늘 지수 하락하는데 조선주들 잘 가는 거 보고 좀 확신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주들 눌림에 꼭 좀 잡아 두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사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제 번호로 개인 번호니까 연락 주시면은 하반기 포트폴리오 짜는 것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주 외에도 트럼프 수혜로 방산 쪽이 또 잘 눌려주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에는 지수 하락 시가 좀 안성맞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져가기 유리한 종목 딱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막 5종목, 10종목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유망한 섹터에서 3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가져가시면 하반기는 좀 편안하게 시장 관망이 가능할 거예요. 투자를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발송을 해주셔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한번 받아보세요. 뭐 금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뭐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